대학생 기숙사 건립으로 인한 주민과 사업주체 간,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성동구 응봉기숙사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주민과 임대사업자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며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와디슈 이번 시간에는 기숙사 건립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성동구 행당 도시개발구역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곳에 응봉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2020년 개관 목표로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조망권과 주변 환경 악화를 이유로 임대 사업자들은 원룸 월세가 하락하고 공실 등이 생겨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결사 반대 중입니다. 가격 경쟁에서 이게 저희가 이길 수 없는 금액이고 이자는 이자대로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이중과에 저희는 그런 시달리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생존권 면에서 저희는 그냥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죠. 원룸 스타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집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집을 개조를 했단 말이에요. 개조를 하니까 또 돈이 들어가죠.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더구나 응봉기숙사 예정 용지는 현재 도시형 공장과 업무시설 용도로 정해져 있어 공공주택을 지을 수 없는 상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기숙사를 지으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계획상에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인허가권을 가진 성동구 역시 기숙사 건립은 한국장학재단이 관이나 주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안이라면서 법적 기준과 원칙을 보더라도 건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행당 도시개발구역이 완공되고 기간이 경과되어만 검토가 가능합니다. 현재 행당 도시개발구역은 아직 미준공 상태이고 2019년도 12월 31일이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용도 변경은 검토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 측의 말은 달랐습니다. 재단 측은 서울시와 용도 변경에 대해 이미 논의한 사항이라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청 자체에서는 지금 승인 관련된 부분들은 오케이가 돼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성동구 쪽으로 입안 서류를 제출할 거예요. 성동구 쪽에서 그 서류를 서울시청으로 다시 승인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좀 법적으로 문제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전혀 없죠. 이런 가운데 응봉기숙사 건립 예산을 대는 기장군과 영광군, 경주시 등 원전 소재지 4곳의 지자체는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역시 성동구 인근에 한양대와 건국대, 경희대 등이 있지만 대학생 대비 기숙사 공급량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며 건립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축 기숙사가 지어진 고려대와 서울교대, 중앙대와 홍익대 주변의 원룸 임대료 추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기숙사가 생겨도 원룸 월세가 유지되거나 상승했습니다. 또 주변 환경 역시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원룸을 찾는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들의 수요가 꾸준히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응봉기숙사 예정용지 인근의 경우 IT 산업체가 대거 들어서며 젊은 직장인들이 크게 는 만큼 임대사업자들에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의 말입니다. 단순히 기숙사가 지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의 임대료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기우일 수가 있고요. 보다 더 열악한 지역에 있던 그런 직장인들, 사회초년생들이 해당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그렇게 하락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지어진 신축 기숙사 시설에 대한 학생과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개관한 대학생 연합 기숙사입니다.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의 기숙사 2개 동과 인성교육관을 갖췄습니다. 현재 이곳엔 대학생 1,000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기숙사비는 매달 15만 원 선, 대학 추천을 받을 경우 10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편의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식당이라든지 세탁소도 있고 취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도서관도 있고 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또 오래 살기에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양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받은 땅에 은행연합회에서 낸 326억 원의 기부금으로 건립했습니다. 건립 과정은 비교적 순탄했습니다. 도심에서 3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고 거주 주민이 적어 반대가 덜했기 때문 용지 역시 놀리던 상태였습니다. 학생들이 단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같이
가족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 공간, 또 다른 학생들과의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건립 1년 반이 지난 현재 인근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들은 기숙사가 생기면서 버스 정류장이 신설되고 배차 시간이 단축되는 등 교통 여건이 개선됐다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우려했던 학생들의 소란이나 난동 등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없었어요. 버스나 택시나 뭐 승용차나 다. 아, 그거는 확실히 있어요. 그 학생들이 뭐 시끄럽게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고향 기숙사에서도 나타나듯 전문가들은 주민과 임대 사업자들이 무턱대고 반대하는 건 과민한 반응이라며 기숙사 건립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더불어 건립 주체 역시 주민 반발을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 지표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학생 주거 안정을 꾀하는 기숙사 건립, 주민 소통 없는 건립 주체의 일방적인 시도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행하는 반대가 혹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닌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지금까지 와디슈 조성혁이었습니다.